명나라를 침공한 남만왕 나탁 동그라미. 철목동 요새에서 버티자 양원수 동그라미. 홍랑 동그라미. 추경 동그라미. 근데 추경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원수하고 홍랑, 추경 셋 다 같은 편. 홍랑은 철목동에 직접 잠입하겠다고 한다. 원수가 놀라 홍랑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그대 당돌함이 이같도다. 내 비록 공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돌아갈지언정 너를 놓아보내지 않으리라. 허락해? 허락 안 해. 홍랑이 웃으며 말합니다. 첩이 설마 홍랑은 여자네요. 상공을 기망하고 스스로 위지로 돌아가 위로 총회하는 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아래로 제 몸의 해로움을 가볍게 하리있고 스스로 교계가 있으니 나에게 계획이 있어. 안심하소서. 원수가 반신반의하며 말합니다. 추경은 철목동을 출입하여 방향을 짐작하나 오히려 낭패였거늘 그대는 생소한지라 너는 처음 가는데 초행길이야. 어떻게 위지에 들어갈 거냐? 홍랑이 대답합니다. 검술이라 하는 것이 오로지 정신에 있나니 정신의 체크. 의지에 달려있대요. 추경의 검술은 정신이 부족한 고로 행함에 주저함이 있어 낭패한 것이라. 첩이 비록 잔악하나 검술을 부려 신을 얻은 즉 행함이 바람 같고 돌아옴이 물 같을지니 붙들어 잡지 못하고 방비하여 막지 못할지라 어찌 크게 염려하시리고. 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면 그대 추경을 먼저 보내어 나타가 놀라게 하여 방비를 더하게 하면 무슨 곡절이다. 한마디로 그럼 네가 먼저 가지. 왜 추경 보내서 놀래서 더 잘 이 방비태세를 갖추게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중에 사나운 짐승이 있다니 어찌 상갈바가 아니인가. 홍랑이 웃으며 말합니다. 건객의 왕래는 귀신도 모를지니 어찌 개를 놀라게 하리요. 은실수실 건가 봐. 조용히 갔다 올게요. 이는 추경의 검술이 부족함이라. 나탁이 방벌을 더하게 함은 첩의 검술이 신통함을 보여 빨리 항복하기 하기 위함의 밑줄.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었대요. 일부러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신비하게 한 방에 뭔가를 썰어버리면 쫄아서 다 항복할 테니까. 원수가 천천히 손을 놓고 친히 화로에 술을 내어 한 잔을 권하며 말합니다. 바람이 서늘하니 그대는 1배주를 마시고 행하라. 한 잔 마시고 갔다 와. 홍랑이 웃고 잔을 받아 서 안에 놓으며 말합니다. 첩이 마땅히 이 잔술이 식지 아니하여 돌아오리다.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방 갔다 올게. 족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시. 홍랑이 부용검을 들고 바로 철목동 외성을 넘을 때 월색이 만공하고 성위의 등불이 환하게 밝으며 무수한 병사가 창검을 들고 둘러섰으니 이는 추경의 풍파에 놀라 더욱 방비함이라. 그래서 방비하는 인력이 병사가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랑이 구중성을 행하여 8째 성에 이름에 성문이 닫히고 좌우에 푸른 사자방이 번같이 엎드렸으니 두 놈의 금방울 같은 광채가 더욱 흉악한지라. 홍랑이 즉시 한 줄기에 푸른 기운으로 변하여의 밑줄. 그래서 어때요? 갑자기 요술을 쪼로롱 하고 보냈습니다. 들어가 나탁의 공중에 이르니라. 나탁이 자객의 변을 겪고 휘와만장을 도모아 좌우에 매셨으니 창칼이 서리 같고 등불이 대낮과 다름없더라. 뭐예요? 이거는 나탁이 있는 곳의 묘사입니다. 묘사. 나탁이 장검을 앞에 놓고 앉았더니 호련 촛불이 흔들리며 날카로운 칼소리가 머리 위로 나거늘 대경 크게 놀라 급히 장검을 들어 머리 위로 돌려 공중에 던지고자 하더니 다시 기척이었고 공문 밖에 한 소리가 병력같이 내리매 공중이 대경하여 동중만병이 공중을 뒤져 찾아나 자취가 없고 죽어있는 사자왕을 보니 전신에 칼은 정이 난자한지라. 나탁이 제장이라는 것은 부하장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하장수.
자고로 자기의 병개가 무수하나 이 같은 신통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반드시 사람의 한바가 아니요 귀신의 조화로다. 귀신의 체크. 그래서 귀신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시 양원수가 홍랑을 보내고 어찌 안심하리오의 밑줄. 안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단이 들어가 있죠.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철목동 원근을 바라보며 홍랑이 거의 철목동 입구까지 갔으리로다 하더니 호련 장막을 거두치며 홍랑이 들어오거늘 갑자기 홍랑이 돌아왔어요. 원수가 놀라고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대 병 후에 허약한 상태라. 아팠었대. 중로에서 회안할 줄 알았도다. 그래서 뭐예요? 중간에 다시 돌아왔을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중간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랑이 쌍금을 내려놓고 같은 숲을 내쉬며 말합니다. 첩이 병을 앓은 직후라 겨우 동중에 들어가 과연 2마리 개에게 쫓긴 배가 되어 성명을 겨우 구하여 오나이다. 다친 곳이 없느냐? 원수가 놀랐습니다. 홍랑이 눈썹을 찡그려 신음하는 빛이 있거늘 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곳에 상하였느냐? 비록 상치 않았으나 놀람이라 하더니 가슴이 결리는 듯하오니 더운 술과 마낭의 머리 위에 증자가 있어요. 약이 될까 하나이다. 더운 술 밑줄, 증자의 체크. 이 2개를 먹어야 나을 것 같대요. 원수가 그제야 증자를 취하여 오민 줄 알고 대경하여 홍랑은 무견히 바라보니 홍랑이 웃으며 품속에서 나타게 산호증자의 밑줄 서안의 위에 술을 가리키며 말하며 첩이 이미 상공에게 군령을 받아들었으니 어찌 감히 빈손으로 돌아오리고 빈손이 아니었다. 나는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그 위의 내용은 뭐예요? 페이크 친 거죠. 장난친 거예요. 실패한 줄 알았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원수가 놀라 그 수를 보며 오히려 식지 않은지라 홍랑이 웃고 이에 증자를 취하던 설화를 세세히 고하여 말합니다. 과연 나탁의 방비함은 추경이 손을 댈 바 아니라 첩이 처음에 증자만 취하여 종적을 누사치 말자 하였더니 다시 생각하니 검술임을 알도록 해야 나탁의 두려움이 더하리라 하여 짐짓 칼소리를 내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2마리 개를 죽였다. 그러면 물건을 챙기기 전에 그 개를 죽인 게 아니라 물건을 챙기고 개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순서가 달라요. 오늘 밤에 나탁이 눈을 뜨고 귀문관을 꿈을 꾸었을지라. 뭐예요? 이 새끼 이제 쫄았을걸요? 발길을 기다려 편지 한 장에 증자를 함께 봉하여 보낸즉 오래지 않아 나탁이 항복하지 않을까 하나이다. 원수가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부터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푸른 기운으로 변해서 쳐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인물의 성격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요소가 갑자기 뭐였어요? 푸른 빛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장면 묘사를 통해 삼엄한 분위기다. 이거는 그 군과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장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했죠. 청각적인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날카로운 칼소리가 머리 위로 나가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고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두 놈의 금방울 같은 광채가 더욱 흉악한지라 금방울 같은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대상의 특징이다. 사자방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경은 철목동에 침입하려 했으나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실패하게 되었다. 맞는 말 틀린 말? 지형에 익숙한 게 아니라 검술이 글렀다. 홍랑은 자신이 검술할 때라고 강조하여 영원서를 안심시키고자 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이해됐나요? 네. 18번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자신이 예측에 한계가 있었다는 홍랑의 생각을 드러낸다. 어림없죠. 홍랑의 행동에 대한 원수의 실망감 앞부분이니까 실망감은 없습니다.
원수를 불만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은 반항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니까 틀렸습니다. 리을은 장담했던 말을 지켰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술 식기 전에 갔다 올게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나탁이 헛된 희망을 가졌으리라는 홍랑의 생각? 아니죠. 그냥 바로 굽힐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옥루몽에서는 남성 주인공보다 뛰어난 무예를 갖는 여성 주인공의 동그라미. 작가는 이 인물이 발휘하는 지략의 실체를 곧바로 서술하지 않고 서사의 진행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드러내며 밑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남녀 차별로 인해 여성의 활약이 불가능했던 당대 사회에 있어 이러한 차별적 분위기에 구애받지 않는 여성 주인공이 활약상은 이 인물에 몰입한 독자에게 심리적 쾌감의 밑줄.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수는 공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홍랑이 교계가 있으니 상공을 안심하라며 자신감을 보이는 것에서 여성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을 능가하는 지략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나탁을 놀라게 하여 방비를 더하게 함은 오히려 빨리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홍랑의 말은 여성 주인공의 활약에 대한 호기심이다. 맞는 말이죠. 홍랑이 한 일에 대해 나탁이 사람이 한 바가 아니요 귀신을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것은 여성 주인공의 활약에 몰입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겼으니까요. 홍랑이 나탁의 산후증자를 가지고 왔음에도 원수가 홍랑을 무견히 바라보는 장면. 가지고 왔음에도인가요? 아니죠. 맨 처음에는 갖고 온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홍랑이 나탁의 두려움이 더하도록 만들기 위해 일부러 칼소리를 내었다고 하는 것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상은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